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6강에서는요.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화학 반응과 관련돼 있는 열의 출입, 즉 반응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자발적이야. 이거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하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발적. 선생님, 이 자발적? 그렇다면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화면 모니터에 앉아있는 지금 이 상황이 자발적인 학습인가요? 아니면 비자발적인 학습인가요? 선생님, 비자발은 뭘까요? 억지로? 맞아요. 비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엄마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빠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화학에 있어서 이제부터 논하게 되는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발적 변화와 비자발적 변화. 그럼 자발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저는요, 공부를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앉아 있어요. 누군가의 영향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면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상황은 뭐냐?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자, 그렇다면 그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 공기 중에 두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식죠. 더 뜨거워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그 잉크가 고정 이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잉크는 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발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비자발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이 경우는 외부의 영향, 다시 말해서 엄마가 방에서 나오면 혼내신대요. 앉아서 인강 들어!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너 내가 인강 들으면 내가 용돈을 주마!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 뭔가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는 상황을 화학1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학결합의 원리를 하면서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을 전기분해시켜봄으로써 그들이 각각의 구성성분 기체로 나오는 장면을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렇게 해당되는 구성성분 나오는 데 있어서 가만히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분해되나요? 그렇지 않죠.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우린 비자발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부분. 자, 물에 퍼져 있어요. 잉크가 쫙. 그런데 그 잉크가 갑자기 야, 모여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들이 역시 잉크방울 모여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자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느냐?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자, 잉크방울 물에 똥 떨어뜨리게 되면 그 잉크방울이 쫙 펴져요. 그러한 상황을 자발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 퍼져 있는 것이 어떻게 모여? 이런 경우가 바로 비자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진공 상태에 한쪽에는 기체를 넣어놓고 한쪽은 진공을 둡니다. 콕을 열었어요. 그럼 이 기체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마음껏 퍼지려고 할 거예요. 얘네들이 쫙 퍼지려고 하는 이 상황은 자발적이지만 퍼져 있던 아이가 한 곳으로 모여 집합! 이렇게 온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 경우도 역시 어떤 용어를 얘기해줘? 비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예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학교는 한 학년에 100명이에요. 그럼 어쨌든 한 학년의 학생을 다 모집 이제 왔어요. 운동장에 쫙 있었어요. 자, 니네들 자발적으로 한번 놀아봐. 자발적으로 있어봐. 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차렷. 나는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고정된 상태. 여러분들 얼음땡 놀이 알죠? 얼음땡 놀이야 얼음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있어 라고 했을 때 고정 이렇게 있는 것을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지향점일까? 아니면
그냥요, 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선생님한테 운동장에 모여서 니네 자발적으로 움직여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선생님을 만약에 놓고 보자면 선생님 얼음하고 3시간 있으래. 그거 누가 있겠어요? 다리 아프죠. 허리 아프죠. 나한테 운동장에 자발적으로 있어봐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뭐 산책을 해도 좋고요. 뛰어놀아도 좋고요. 피구를 해도 좋고, 선생님 축구는 잘 못하니까 어쨌든 공놀이를 해도 좋고 마음껏 무질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할 거예요. 화학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표현을 배울 거냐? 우리가 무질서함과 자발적 과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무질서도와 자발적 과정.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무질서한 것이 더 경향이 크려고 해. 나는 얼음땡에 얼음 이렇기보다 난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고 싶어. 그게 우리는 더 자발적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다라고 표현한다면 무질서해요? 네. 자, 무질서함을 화학적으로 어떤 용어를 써서 나타내자라는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느냐? 엔트로피라고 하는 처음 배우게 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15강까지 배웠던 열의 출입, 반응, 엔탈피였었어요. 엔탈피. 용어가 비슷해요. 하지만 얘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한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질서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더 어떻다? 크다.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러한 방향이 더 자발적으로 진행되려고 해 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져올까 합니다. 마치 운동장에 우리를 펼쳐놨을 때, 전교생을 펼쳐놨을 때, 야, 얼음땡에 얼음하고 있어. 너희 2시간 내내 있어? 그렇게 하는 것과 야, 너희 편하게 마음대로 있어. 니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있어 라고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모든 친구들이 다 편한 상태로 마구 뛰어놀려고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 지향점은 무질서함이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커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자발적인 과정이더라.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무질서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어때? 더 높대요. 그게 왜 확률이 더 높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확률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하나만 익힙시다. 엔트로피. 자, 우리 엔트로피다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로 S라고 씁니다. 엔탈피는 H라고 하는 걸 썼어요. 엔트로피는 S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기준, 척도. 그러니까 야, 쟤네들 봐. 쟤네들 운동장에서 마구 뛰어놀아. 그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쟤네들 엔트로피가 큰 애들이야. 쟤네들 무질서해.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음땡에 얼음 혹은 아침 조회했을 때 정렬된 상태는 무질서함이 적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작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따라서 엔트로피가 크다, 엔트로피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질서함과 연관시켜서 단어에 대한 뜻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보시면 무질서도가 클수록요, 엔트로피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엔트로피. 선생님, 그러면 변화? 엔탈피도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키면서 어때요? 전, 후, 반응 전, 반응 후 어떻게 바뀌었어? 그 변화를 살펴봤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조회 정렬 한참 후에 나가서 봤더니 무질서해짐. 다시 말해서 화학에 있어서도 반응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전과 후로 무질서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의 뜻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부분.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변화는, 자, 우리 변화량이란 건 항상 뭐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화학에서 나중, 그렇죠. 최종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 해당하는 그들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경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태 변화에서 하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고체, 얼음, 얼음땡이 얼음. 자, 반면에 물, 좀 유동적이에요. 기체, 수증기, 매우 자유롭죠.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들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되면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무질서함이 더 증가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증기에서 물에서 얼음으로 되면 자, 무질서함은 감소해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가 음수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따라서 상태 변화에서도 역시 무질서함의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기체 분자수 주로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액체나 고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체보다는 액체가 좀 더 무질서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액체보다 기체 더 많이 무질서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 기체만 존재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반응 후에 이들이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2몰만큼 있었던 아이가 반응을 통해서 2몰과 1몰이 된 거예요. 기체 분자가 몇 몰이 되었죠? 3몰이 되었습니다. 총 2몰이 있던 것이 3몰이 됐어요, 선생님? 그렇죠. 기체의 입자수가 더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함이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무질서함이 커지려고 하는 과정이, 즉 델타 S가 0보다 커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모든 근원의 자발적 동기부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려고 하는 성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10시간 있는 것보다 밖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듯이 자연의 세계, 화학의 세계여서도 마찬가지로 무질서함이 0보다 크게 되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크게 되는 이 상황이 얘네들은 좀 더 자발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정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두 가지 기체 입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 잠깐만 그려볼까요? 자, 두 개의 용기가 있었어요. 두 개의 용기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런데 기체 입자를 여기에 가득 채워둡니다. 가득 1몰계를 넣어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콕을 열면 이들의 자발적인 성향은 어떻게 하려고? 얘네들은 마음껏 펼쳐지려고. 네. 그래서 그 기체들이 콕을 열면 여기까지도 펼쳐져서 이들이 쫙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성향,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세. 자, 그렇게 된다면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퍼지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확률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들이 무질서해지는 것이, 즉 무질서도가 커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확률이 큰지 아닌지 선생님이랑 직접 한번 확률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먼저 자,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몇 개만 갖고 놀 거냐면 4개만 갖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4개가요. 한쪽에만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각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공이 몇 개? 4개만 있어요. 공이 4개가 한쪽 방 안에 있는, 가둬 있는 케이스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몽땅 여기에 가둬져 있는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그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 1이에요. 1.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4개의 공 중에서 하나만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아니죠. 공이 몇 가지라고 했어? 공이 4가지.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이쪽 방 안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자, 각각 한 번씩 여기 오른쪽 용기에 가서 머무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선생님, 저는 4개의 공 중에요. 자, 2개만이 여기에 있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따져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순열 조합을 배웠다면 사실 이건 완전 간단한 공식으로 빼낼 수 있지만 혹시나 순열 조합 저 아직 안 배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쭉 봤더니 아하 선생님 2개 위치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따져봤더니요. 얼마? 6가지.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또 3개의 공이 오른쪽 용기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누구랑 같냐면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하나가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 몇 개 나와? 1, 2, 3, 4, 4가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 몽땅 어디에? 오른쪽 용기에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확률 개념은 배웠습니다. 확률은 뭐예요? 전체 일어나는 경우 수 분에 해당되는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경우의 개수예요. 그럼 볼게요. 앞서서 자, 1 더하기 4 더하기 6 얼마니? 11. 자, 4 더하기 1 총 경우의 수는 얼마? 16. 그러면 그 확률 한번 따져봅시다. 확률. 자, 얘는 1가지래요. 얼마? 16분의 1이요, 선생님. 좋아. 자, 얘는 얼마? 16분의 4요? 그 다음 얘는 얼마? 16분의 6이네. 자, 다시 이렇게 된 경우는 16분의 4. 그 다음은 16분의 1. 선생님. 확률이요. 어떤 확률이 가장 크다? 가장 멀리, 가장 무질서하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가장 확률이 크군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자, 그럼 그걸 거꾸로. 한쪽 방 안에 놓여져 있는 경우. 이게 가장 확률이 어땠습니까? 작죠. 자, 가장 한쪽 방 안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16분의 1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왼쪽, 오른쪽 2가지예요. 그 중에 한쪽 방 안에 있는 것이다 보니 이 16분의 1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양쪽 방 안에 갈 수 있는 확률 2가지 경우분에 한쪽 방 안에 가더 있어요. 하나. 2분의 1이 공이 몇 개? 총 4개. 그래서 2분의 1의 4제곱으로 16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랑 아까 뭐라 그랬냐면 1몰개의 공을 왼쪽 용기에 다 넣었어. 네. 콕을 열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무질서함이 커진 상태, 다시 말해서 오른쪽까지 쫙 퍼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거꾸로. 콕을 안 열었어요. 오로지 죄다 1몰개가 왼쪽 용기에 가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률은 얼마? 그렇죠. 얘의 논리처럼 한 개의 입자가 왼쪽, 오른쪽 2군데 중에 여기에 있는 확률이니까 얼마? 2분의 1. 아까의 경우는 공을 4개만 갖고 있지만 지금은 공을 몇 개? 1몰개. 자, 1몰개는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얼마냐면 이건 이거예요. 2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 이렇게요. 자, 이거 숫자요. 완전 크죠. 정말 커요. 자, 이거 완전 커서 얼마야? 거의 무한대까지. 거의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0.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1몰개의 입자가 한쪽에 몽땅 몰아있는 확률 얼마에 가까워?
0, 0이에요. 0. 이쪽에 가둬 있는 경우의 확률도 0,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0. 아하, 그걸 거꾸로 얘기해봐. 거꾸로. 그러면 아까의 논리처럼 죄다 많이 퍼져서 죄다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상태가 가장 확률이 어떨 거다? 클 거다. 그래서 무질서함이 크면 클수록 그때의 확률이 커요 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 아하, 무질서함이 커지는 것이 자발적이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해당하는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을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바로 개와 주의가 되겠죠. 화학에서는 항상 삼각 플라스크 어떤 반응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을 때, 자, 반응을 시키고자 하는 주인공, 반응물과 생성물, 그 주인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영어로는 시스템. 반면에 그것을 뺀 나머지, 주인공을 뺀 나머지를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에 안에 해당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개였다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비커도 주의. 그 옆에 선생님 서 있어. 나 주의. 내가 좀 이쪽으로 갔어. 나 주의. 나 좀 더 가. 나 주의예요. 여전히. 주인공을 뺀 나머지는 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 수학에서 했었던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네. 그 A를 뺀 나머지 A의 여집합이 바로 뭐다? 주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에 대한 합집합을 우린 뭐라고 해? 전체 집합. 자, 따라서 전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항상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요 개와 주의를 합친 전체 집합을 우주라고 표현하다 보니, 우주하면 왠지 별 생각나고요, 박남정 선생님 얼굴 떠올리고요, 정영일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우주일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왜냐하면 주인공을 뺀 나머지 몽땅 다가 주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조언을 해주자면, 요 우주는 어디서 나왔냐면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유니버스라고 하는 뜻이요, 우주도 있지만 전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집합. 자, 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와 주의의 합이다. 그래서 주인공을 뺀 나머지 여집합이 주의, 그것을 포괄한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개,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다.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화학의 세계이죠. 반응물과 생성물, 그 물질이 바로 주인공 개. 자, 그거 빼고 그것을 뺀 나머지는 다 뭐고? 주위. 그래서 보세요. 개는 systems라고 하는 복수형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는 surroundings라고 하는 복수형이 되어져 있죠. 왜? 너무나 많으니까. 따라서 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바로 주위가 될 것이고,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외한 반응 그릇, 용기, 그 주변의 공기, 그 주변에 서 있는 선생님, 그 주변에 있는 여기 요만큼의 공기, 몽땅 여기 있는 카메라, 이 몽땅 다가 바로 주인공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주의다라고 하는 용어 설명을 먼저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그 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열린 개,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자, 뭐냐? 열린 개다라고 하는 건 물질과 에너지를 주위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이나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이 바로 열린 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닫힌 개, 이건 뭐냐? 물질 교환되지 않아요. 하지만 에너지만은 교환할 수 있는 상황. 자, 여러분들 건전지나요? 아니면 냉찜질용 팩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리끼는요, 물질 에너지, 그 어떤 것과
무엇과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어떤 단열 용기나 아니면 어떤 우주 전체, 그것을 우리는 다 고립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 법칙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연력학 1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에너지에 관련된 보존 법칙.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선 개의 내부 에너지는 열이나 일의 형태로 바뀌면서 주위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반응 전과 후에 있어서요. 개와 주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어떻게 돼? 일정하다는 거. 개만 따져도 안 되고요. 개와 누구? 주위. 모두 다 고려한 전체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 이것이 바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2법칙.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주위가 없어요. 그냥 우주 전체는 그냥 그 하나예요. 고립계입니다. 고립계. 그렇기 때문에 고립계에서는 항상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개 자체의 무질서함이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닫힌 개 혹은 열린 개에서는 자, 주의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주의와 뭔가를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표현, 델타 S의 전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린 뭘 따져야 되느냐? 델타 S에 대한 전체, 즉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전체 값을 알아보려면 누굴 해야 된다? 그렇죠. 개의 변화와 그 다음 누구? 주위의 변화를 몽땅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알아두시고 델타 S의 전체입니다. 전체에 해당하는 변화량. 그 값은 개와 주위를 고려해서 그들이 0보다 커야 해요. 그 말은 뭐죠?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0보다 더 커주면 돼요. 커주면. 얘가 0보다 크지만 얘가 작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들의 합이 0보다 크면 그 반응은 뭐다? 자발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부분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 내용 반드시 복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자발적, 네, 델타 S의 전체 값이 0보다 커야 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와 반응의 자발성 입장에서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 하는데 개와 주위를 몽땅 고려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둘 다 플러스야. 그럼 당연히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커. 당연히 항상 이들은 어때? 자발적이지. 둘 다 음수다? 합이 음수야. 항상 비자발이야. 항상 비자발. 그런데 얘들아, 개는 플러스인데 주위는 마이너스네? 그런데 앞에 덩어리가 커. 그러면 전체는 플러스 자발적. 뒤에가 커. 마이너스 항이 더 커. 그럼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비자발. 자, 반면에 마이너스 플러스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에 마이너스 덩어리가 크다면 전체가 음수. 반면에 플러스의 항이 더 커져 버리면 그때는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플러스가 나오게 될 거니까 자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완전. 사실은 다음 시간에 자유에너지를 배우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려해둬야 될 사항은 자, 뭐야? 전체의 무질서함이 0보다 커야지만, 전체의 무질서함에 대한 변화가 0보다 커야지만 자발적이에요. 전체라는 것은요, 개와 주위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용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요, 연력학 3법칙도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학 가서 일반화학에서 배우시길 바라고 선생님과는 연력학 2법칙으로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승화되는 화학 반응식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재미나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건 뭐냐면 고체에서 기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 배웠어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 당연히 승화하는 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더불어서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무질서함. 여러분들 고체, 얼음땡놀이 얼음, 기체 마음껏 놀기. 더 무질서함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부분. 따라서 승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들에 대한 변화 양상은 어땠느냐? 열을 흡수했어요, 선생님. 그렇지, 흡열.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좀 더 무질서해졌어요, 선생님. 그렇지, 델타 S가 0보다 크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질문 있습니다. 뭐? 선생님, 우리 좀 전에 살펴보기를 델타 S를 개도 살펴봤었고 주위도 살펴봤었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누구 거죠? 에이, 누구 거예요? 주인공. 주인공 아이 고체였다가 기체. 더 무질서했으니까 선생님이 지칭하는 델타 S는 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5도씨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뭐 한대요? 승화. 요런 표현이 재미나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결정적 힌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선생님. 저 그래서 승화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이에요. 아하, 선생님 얘기했어. 델타 S 전체가 어떻다? 0보다 크다. 델타 S 0 전체라고 하는 부분은 델타 S 개와 델타 S 주위를 살펴봐야 돼. 그들이 어때?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항이에요. 개의 엔트로피 변화. 네, 보여요. 잘했어요. 이거 플러스이다 라고 하는 설명 옳은 진술입니다. 니은항.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음의 값이다. 이제 여기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알죠 얘를? 좋아요. 얘 플러스예요. 그렇지. 이제 이걸 얘기하기를. 근데 요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었잖아.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생님 이거가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 이거 알 수 없으니까 이거 틀렸죠?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A라는 아이와 A의 여집합을 지칭한 겁니다. 뭐냐?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들이 자, 어떤 비커에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주인공은 뭐야? 개. 그거를 뺀 나머지는 뭐야? 주위.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개가 있고 주위가 있다면 이들은 흡열 반응 일어났다고요. 흡열. 네. 주위에서 개로 열을 흡수해 왔어요. 주위의 입장은 황당한 거예요. 내 열 어디 갔어? 어디로 갔죠? 개한테 갔죠. 그럼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겼다 보니까 당연히 무질서함 정도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주위에서 개로 열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위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변화는 무엇? 음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자, 요것도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항. 자, 전체의 엔트로피 어떻게 알았죠? 요 표현. 25도씨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자발적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따라서 전체의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변화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네, 선생님. 양의 값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에 의해서 자, 선택지 몇 번,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있는 선택지 5번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드라이 아이스 승화는 아주 간단한 화학 반응식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 아, 선생님 저는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엔트로피 이거 왠지 좀 엔탈피랑 용어도 비슷하고 뭔가 좀 헷갈려질 수 있는 요소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게 되면 무질서함 이 개념에서 출발해서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번으로 좀 더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문제는 뭐였냐면 2013년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 13번이었습니다. 문제를 같이 보시면
자, 다음은 질산 암모늄이죠. 자, 우리 질산 암모늄을요, 물에 녹일 때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수능 개념 원고를 쓰면서 선생님이 작년에도 수능 개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작년 문제 써도 돼요. 그리고 작년 문제가 또 겹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문제랑 좀 더 다르게, 좀 더 아이들이 현명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좀 더 좋은 문제가 있으면 좋은 문제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작년에도 설명했고 올해도 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5개념을 갖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질산암모늄 물에 용해되는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삼각 플라스크에 100g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T1이라고 측정을 했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체 질산암모늄 8g을 완전히 녹인 후 수용액 속에 두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네. 자,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더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더 낮아졌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분명 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왜냐면 선생님 맨날 이렇게 그리거든. 삼각 플라스크에 몽실몽실. 자, 이거 주인공 개. 그걸 뺀 나머지 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선생님 이거 주인공이잖아요. 물질. 거기에 이거 푹 온도계 꽂혀 있잖아요. 이거 현재 개의 상태를 얘기한 거 아닌가요? 개? 물질에 꽂혀 있어. 누가? 온도계가. 그래서 개의 상태. 그러면 온도가 더 낮아졌다? 그러면 엔탈피가 이들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친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정말 많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화학의 세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구지 주인공? 물질이에요. 물질. 선생님 이거 물질에 담갔잖아요. 아니야. 물질에 담근 건 맞아 얘들아. 그런데 뭐냐면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공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어서 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엔탈피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 엔탈피, 델타 H 변화를 겪고 나서 주위로 뭔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측정한 것이 바로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델타 H 0보다 작은 과정은 발열입니다. 발열. 열을 발산하니까 온도는 더 올라가 줘야 돼요. 왜? 온도라는 자체는 주위의 상황인 거예요. 주위.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뭐죠? 그렇죠. 이 주인공들이 열을 흡수해줬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더 낮아진 상황이 된 거다. 따라서 델타 H 뭐야?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온도라는 도구, 온도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온도는 주인공들의 열적인 변화, 그들 안에 걸 직접 측정해 못해요. 걔네들이 변화함으로써 주변으로 내놓는 열의 출입을 단지 온도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이 틀려요. 왜? 담궈져 있어서. 자,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내실 거고요. 전국연합에서도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은 수능,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전국연합도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기억항.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였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체 상태인 것을 녹였어요. 좀 더 어떻게 됐죠? 고체는 얼음 이거예요. 용해되면 좀 더 무질서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질서함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니은항. 주위의 엔탈피는 증가했다. 이 표현도 좋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됐죠? 개 자체는 뭐야? 개. 그렇지. 흡열이에요. 흡열. 주위에서 개로 열을 흡수. 그럼 주변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엔탈피 감소하죠. 왜? 나의 열을 너에게 주었으니 나는 감소할게.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정정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디귿항.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였다. 자, 지금 이거 어때요? 당연히 질산암모늄 잘 용해되었죠? 자발적으로 용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 용해 일어났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야? 전체의 무질서함,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였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이 있는 정답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자, 요 문제 좋아요.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은 기체 A2와 기체 B2, 그래서 기체 AB3가 생성되는 반응. 자, 화학에서는 화학을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교수님, 선생님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 학생들이 실험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해 라고 하는 마인드와, 두 번째는 화학 반응식은 그냥 꿀꺽 나와야 되는 게 화학 반응식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인드를 꼭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는 아주 베이스로 여러분들 몸소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먼저 A2죠.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A2 기체 네, B2 기체 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대? 그렇죠. AB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팁을 줄게요. 팁. 화학 반응식 하는데 팁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꼭 이럴 때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애를 넣어놔요. 왜? 헷갈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지 않은 애들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면 뭐야? 실제로 참여하는 애들만 카운트. 참여하는 애들. 자, 얘네들 빨간색 아이들, 핑크색 아이들은 A라고 되어져 있죠? A2예요. A2 몇 개가 참여? 2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입자 B2입니다. B2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왔더니 9개인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몇 개죠? 3개예요. 9개였는데 3개가 남았다? 뭐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애는 얼마로도? 그렇죠. 6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성물입니다. AB3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 둘, 셋, 몇 개? 4개.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항상 여기에서 쓰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죠. 화학 반응식은요. 계수 어때요? 약분할 수 있는 최대한 약분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수를 맞춰보면 1은 안 쓸게요. 1대 얼마? 3대 얼마? 2다. 이렇게 쓰시면 끝.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S의 개의 부호를 판단해 주세요. 무질서함 정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기체는 어떨 때 무질서함이 커진다라고 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입자수가 많아질 때.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입자수 하나, 3개, 얼마? 4개입니다. 입자수 2개입니다. 입자수 선생님 감소요. 잘했어. 개의 무질서함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표현. 이 반응은 뭐야? 자발적이다. 저 자발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 옆에다 빨리 쓰셔야 되죠. 델타 S의 전체가 뭐야?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델타 S 전체는 뭔데요, 선생님? 네, 델타 S 개랑 네, 델타 S 주예요. 그래서 그들이 0보다 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녀석이 음수래요. 그러면 그들과 더해서 이들이 플러스가 돼주려면 델타 S 주의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플러스. 더 큰 플러스, 절대값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 주인공 A 집합. 자, 주인공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 너무 수학이니까 자, 우리 씁시다. 또 요거 그립시다. 주인공 개. 그것을 뺀 나머지 주의. 자, 주의의 무질서함이 커졌습니다. 왜? 개에서 주의로 열이 빠져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주위의 무질서함이 더 커졌군요. 그럼요. 개에서 주위로 열이 빠져나왔다라는 표현, 열이 빠져나와 열이 발산. 아하, 이거 발열 반응이군요. 그래요. 이거예요.
따라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덩어리, 플러스 덩어리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 플러스 덩어리가 더 커져줘야지만 전체 값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델타 S 주위에 해당하는 절대값이 더 커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진술에 의해서 자,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니은이 있는 정답을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 메탄올이죠. 메탄올이 연소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가나다는 그 메탄올을 자, 어떤 게? 열린 개죠, 열린 개. 자, 그 다음은 뭐야? 닫힌 개입니다. 자, 에너지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뭐래요? 고립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항목 각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항 골라보도록 할까요? 1번, 가에서 개의 엔탈피는 어떻게 된다? 감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메탄올은 연료입니다. 연료는요, 발열 반응, 연소 과정이 발열 반응이 되겠죠? 따라서 이들은 개의 엔탈피, 발열 반응, 감소. 옳은 표현. 2번, 나에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더라. 자, 보세요. 발열, 열이 발산, 열. 자, 여기서도 열린 개니까 열이 발산, 열. 열이 발산되는 그 반응에 의해서 당연히 그 열, 개에서 주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위의 무질서함은 더 커져줘야 되겠죠?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정정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 3번입니다. 나에서요, 개와 주위 사이에 자, 닫힌 개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물질의 이동은 없습니다. 4번, 다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했다. 자, 이건 뭘까요? 그렇죠. 얘는 고립계예요. 주변과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액체입니다. 액체는 우리 기체랑 같이 논하고 있을 때는 기체에 비해서는 어때요? 무질서함이 굉장히 무시할 정도래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기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입자 3개가, 자, 기체 입자가 몇 개가 되었나요? 더 많아졌습니다. 6개로.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서 해당되는 이들의 무질서함,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부분. 자, 요것도 또 재미나요? 다에서 주위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아까 닫힌 개 또는 열린 개에서는 에너지가 이동을 했습니다. 개와 주위에서. 하지만 고립계에서는 주위요, 개와 주위의 물질도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도 이동하지 않더라. 따라서 주변에 있어서는 에너지 개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개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주위에 해당하는 온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뭐죠? 자발성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화학을 반응시키는 데 있어서요, 이거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단순히 무질서함에 대한 내용으로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 얘기하자면 무질서함에 대한 표현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들을 전체의 엔트로피를 논할 때 개와 주위, 그들 각각의 항목을 고려해서 그들의 합이 0보다 크게끔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반응의 자발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의 자발성, 선생님과 오늘 배웠던 내용은 오로지 하나,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입니다. 반응의 자발성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연력학 함수가 될 텐데요.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